덧셈 정리해 봅시다. 문제 풀다 보면 지겨워서라도 외워지긴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한 번은 꼭 외우고 그 다음에 최대한 공식 안 보고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위쪽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위원에서 A라는 점이 알파라는 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 점의 좌표는 얘는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베타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B 점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베타, 사인의 베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AB의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를 두 개로 표현을 해 볼 건데,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하게 되면 x의 차이 코사인 알파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한번 적읍시다.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베타 마이너스 2, 얘랑 더해지면 1이 되고 얘랑 더해지면 1이 되고 해서 2가 되고요. 2 마이너스에 얘는 2로 묶었을 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이런 것들 표현이 됩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까지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각입니다. 여기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바로 적용하면 얘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2고 마이너스 2도 똑같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증명은 간단하죠. 이런 이유로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더하기 사인의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자리가 살짝 애매하네.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상강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사인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고,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아요 라는 음각공식의 성질을 해보면, 여기에서 베타 대신에 전부 다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 얘는 코사인의 알파의 코사인, 요건 바로 적겠습니다.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랑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그대로 적을 겁니다. 사인의 알파는 그대로 적고,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공식이 이런 이유로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이 순서랑 애매하네. 여기를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2번. 이번에는 알파 대신에 여기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한번 바꿔 적어보면,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사인의 베타. 그러면 얘가 여각 공식에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어 라는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보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는 얘는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빼기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의 알파에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다 집어넣어 보면, 네 번째로 얘는 바로 적을게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사인의 알파,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코사인 베타랑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네 가지 공식을 증명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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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인은 적을 데가 없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음각 공식하고 여각 공식은 알고 있을 테니까. 사인을 한글로 그냥 신, 코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코사인은 코코, 신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사인은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일 때 중간에도 플러스죠. 그래서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사인은 알파 더하기 베타면 중간에도 플러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중간에도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코코신신이라고 기억을 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얘가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신코코신 코코신신에서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이런 형태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덧셈 정리 공식입니다. 자, 탄젠트는 따로 봅시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은 코코신신에서 부호가 반대다 했으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 사인은 신코 코신에서 부호가 그대로다. 그래서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더하기 그 다음 과정이 혹시 헷갈린다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탄젠트 했더니 분모에 웬 1이 들어있죠. 얘가 좀 좋은가 봐. 필요한가 봐요. 그럼 얘가 1이 된다라는 말은 얘가 없어졌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적고 나서 얘를 1로 만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나눈다라고 하면 왠지 여기 1이랑 같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분자분모를 얘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양변을 나누어 보면 얘는 1이 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있고, 자 얘도 그대로 한번 적을게요. 이거 약분되고 얘 약분되고 이건 약분되는 게 없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 분자는 뭐가 되느냐니까 얘만 남았습니다. 얘는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라서 탄젠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고, 1 빼기 얘는 여기서까지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 베타 이런 형태로 공식이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음각 공식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보면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어보면 얘는 탄젠트의 알파 빼기 탄젠트의 베타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요 부호를 바꾸겠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된다. 이런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다. 탄젠트는 말로 뭐 신고 고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형태를 바로 다이렉트로 외워주시면 되고, 탄젠트는 분자랑 부호가 같이 가요. 얘랑 분자 부호가 같이 가고, 그 다음 여기도 요 부호랑 분자 부호가 같이 간다. 그 다음 분모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까지 봤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뭐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 탄젠트 15가 궁금해요. 탄젠트 15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탄젠트에 얘를 45도랑 마이너스에 30도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 공식에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분자는 마이너스가 갈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탄젠트에 45 탄젠트에 30 1 더하기 탄젠트에 45 탄젠트에 30, 탄젠트 45는 1이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고, 그 다음 1 더하기 얘도 1이고 루트 3분의 1이고, 그래서 분자분모에 루트 3을 곱하면 유리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덧셈 정리 공식이 신코 코신 코코신 신을 기억을 하고, 그걸 가지고 탄젠트를 유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탄젠트까지 암기가 되었다면 그 다음 배가 공식으로 가볼게요. 어쩌면 덧셈 정리보다 배가 공식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사인의 2알파는 뭔가요 하면 2알파는
사인의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다라는 이야기고, 사인은 신고 코신이었죠. 그래서 얘가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알파, 사인은 부호가 같이 가요 해서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 적어보니까 얘랑 똑같네.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두 개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2의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알파 이런 형태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의 2알파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알파인데, 코사인은 코코신신이었죠.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얘가 플러스라서 중간에가 마이너스고,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사인의 알파 이런 형태인데, 결국 적어보니까 얘가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사인의 제곱의 알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 자체로도 의미는 가져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또는 1이 아니라 사인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친구는 개념적으로 좀 필요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우리가 나중에 적분할 때 좀 쓰게 돼요. 그래서 적분할 때는 백악 공식을 반대로 돌린 형태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요 두 개가 좀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도 탄젠트 2알파를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보면, 탄젠트가 분자랑 부호가 똑같이 같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탄젠트의 알파가 되고, 1 빼기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의 알파가 되고, 그래서 합쳐서 적으니까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의 알파 2의 탄젠트의 알파 이런 형태로. 탄젠트는 공식을 뭐 백악을 까먹으면 유도해서 적으면 되고요. 그런데 요 둘은 그냥 자동적으로 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얘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물론 얘도 많이 씁니다. 다 많이 쓰죠. 반각 공식은 백악 공식을 그냥 각을 반으로 줄인 개념인데, 방금 했던 것 중에서 흰색으로 합시다. 방금 한 것 중에서 코사인의 2알파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됐죠.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의 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2알파는 2의 코사인 제곱의 알파의 마이너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이나 수원이나 코사인이 주로 많이 등장해요. 사인보다는. 그 다음에 얘를 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사인의 제곱의 알파는 요거 자리 바꾸고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알파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 넘기고 2를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인데요. 적분에서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반각 공식보다는 얘를 제곱이 적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1타 형태를 바꿔야 돼요. 여기 제곱 덕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각은 더 커지는 한이 있어도 1차 형태의 어떤 사인 코사인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얘를 쓰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알파 대신에 요 공식에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하면 각만 반으로 줄이는 거죠. 성질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래서 2분의 알파로 줄이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의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의 반각 공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곱이 되어 있는 친구를, 각은 여기가 반각인데 제곱이 되어 있는 친구를 일자 형태로 각이 커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반각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적고 보니까 굳이 얘를 외울 이유가 있을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각이 우리가 지금 2분의 알파가 예를 들어 30도다. 30도를 60도로 표현하면서 1차로 만드는 형태, 30도에 대한 제곱을 뭐로 표현하려면 굳이 2분의 알파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백악 공식에서 뒤집어서 표현,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 백악 공식에서 얘를 순서만 바꿔서 뒤집어서 표현,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로도 이거랑 같은 공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이 형태로 기억을 합시다. 얘를 따로 외우지 말고 이 형태로 기억하는 걸로 충분히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의 2분의 알파 사인의 제곱,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 반각은 항상 제곱을 물어보죠. 코사인 제곱 앞에 2분의 1이 있고 여기가 1 더하기 코사인의 알파, 사인도 2분의 1이 있고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알파니까 2분의 1만 떼고 나면 얘는 따로 암기 안 해도 요 두 개의 공식이 또는 요 두 개의 공식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뭐 까먹어도 유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반각 공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책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사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이 주어져 있고요. 이사분면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랑 사인은 음수라는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알파가 이사분면이면 2분의 알파는 1사분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아마도 양수 값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인이랑 반각 배각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굳이 이렇게 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을까? 아니, 바꾸지 말자.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더 적어봅시다. 사인에서 반각 공식이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알파다. 그럼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를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건데, 코사인 알파는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음수라서 마이너스 제곱근이 마이너스 달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인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사인 제곱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2사분면 반 잘랐으니까 1사분면일 거라서 여기에 대한 제곱근은 양수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 유리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아까 하려던 이야기가 저 질문 자체가 사인의 2세타가 3분의 2루트인데 여기에서
사인의 세타는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나. 굳이 2분의가 있으면 반각 공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사인 2세타가 우리가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면 또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하네요. 얘를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지금으로 치면 코사인 2세타를 알아야 돼서 코사인 2세타가 뭘까?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에 2세타로 표현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랑 관계로 찾아서 사인 제곱의 세타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의 2세타 형태로 해서 답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 백각으로 보나 반각으로 보나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거는 바로 대입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고 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여기 대입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겠네. 사인의 알파가 13분의 5다. 그래도 다행히 1, 4분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의 알파는 13분의 12가 될 거고 그 다음 사인의 베타가 5분의 3이라면 1,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베타는 5분의 4가 될 거고 이 네 가지 가지고 여기 다 대입하면 되죠. 13분의 5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사인 베타는 5분의 3 계산은 책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번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에서 플러스 되고 얘는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가 되고요. 코사인 대입해 보면 코사인 알파 13분의 12 5분의 4 더하기 사인의 알파 13분의 5 5분의 3 그 다음 3번 탄젠트도 연습하는 김에 탄젠트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의 베타 탄젠트는 분자 부호가 똑같이 같죠. 그 다음 1 더하기 분모는 반대로 부호가 같고 얘는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를 구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13 분모 똑같고 12분의 5가 될 거고요.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분모 5로 똑같으니까 4분의 3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탄젠트 알파 12분의 5 빼기 4분의 3 1 더하기 그래서 계산을 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연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중3 때 배웠던 거 여기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1차 함수 직선에서 기울기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랑 같아요 가 되는데요. 탄젠트도 기울기도 둘 다 똑같이 여기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죠. 기울기도 x분의 y, 탄젠트도 x분의 y.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는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a는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좌표평면에 이렇게 떠있는 두 직선에서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건 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루는 각을 여기 이루는 각을 얼마 정도 할까요? 얘를 120도, 80도 정도 해볼까요? 얘가 직선이 알파가 이루는 각이 대충 한 12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을 80도 정도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인 m은 탄젠트 알파가 되고 또는 탄젠트 120도. 그 다음 요 직선이 이루고 있는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고 여기다 적자 m-는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고 예시를 든 거는 탄젠트 80이죠.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요쪽은 40도인데 반대로 요쪽으로 보면 얘는 140도죠. 근데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그러면 40도를 답을 하지 140도 둔각을 답을 하진 않잖아.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니. 그래서 여기서도 예각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예각을 궁금해. 얘가 궁금해. 그러면 둘 중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이 각이 더 크니까 여기를 빼면 얘각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수식만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울기라는 친구가 뭐냐면 둘 중에 한 개 탄젠트의 세타1이 되고 둘 중에 한 개 탄젠트의 세타2인 건 알겠는데 세타1, 세타2가 뭐가 더 큰 각이고 뭐가 작은 각이고 어디서 어디를 빼야지 예각이 되고 이거는 그려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에서 현재로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120에서 80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의 40이 돼요. 얘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는 탄젠트의 12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40도가 되죠. 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림 그리지 않으면 이렇게 푸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나오든지 예각에 대한 탄젠트의 마이너스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모르겠다. 얘나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나오든 둘을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게 탄젠트 예각이지 않겠나라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각에는 절대값을 씌울 이유가 없는 게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40도라는 개념도 양수고요. 120도도 양수죠. 근데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에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라 탄젠트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 바꾸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의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 이제 얘가 예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예각이다. 예각에 대한 탄젠트가 궁금해. 그런데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예각인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예각인지를 모르겠어. 안 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덧셈 정리로 쭉 정리를 하면 속에 있는 알맹이는 탄젠트 40 아니면 탄젠트 120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전체를 씌워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다? 탄젠트의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40이랑 140 둘 중에서 예각의 탄젠트 값으로 나오게 돼서 예각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뭐가 더 어디서 어디를 빼야지 예각인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탄젠트에서 일단은 둘 중에 한 개를 빼봅시다. 그러고 나서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이렇게. 세타부터 적고 갈게요. 탄젠트의 예각이 궁금해요. 그래서 절대값의 탄젠트의 두 각 아무거나 빼봅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얘를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분해를 해보면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더하기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 그 다음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m1 빼기 m2 1 더하기 m1 m2의 또 절대값, m1 m2에 이제 요거를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3에서 2를 마이너스 3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얘랑 얘랑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1이네요. 원래 뺀 것도 그렇다면 예각이었나봐요. 양수니까. 그래도 절대값 씌워서 얘가 1이 되었습니다. 예각에다가 탄젠트 씌워서 1 되는 경우는 세타가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선 답은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건 특수각이니까 세타는 45도구나 라는 형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공식은 많이 중요합니다. 탄젠트의 예각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빼서 예각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적은 다음에 계산을 해서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탄젠트의 예각 형태로 만들자. 여기에서 얻는 정보로 답을 찾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백각공식 기본 형태니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2, 4분면이네요.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거는 알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 사인을 구해야 되죠. 탄젠트까지 다 해야 되겠네. 사인은 원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죠. 반지름분의 x 좌표인데, 요거를 그대로 생각을 해서 반지름이 4인 원이다.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하면, 얘를 피타를 쓰면 여기서까지가 루트 7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3의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좌표는 찾았고 반지름 알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면 사인의 알파는 정의에 의해서 4분의 y좌표 루트 7이 되고, 탄젠트 알파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 되고, 이런 형태로 세 개를 구해놨고요. 그 다음 1번 사인의 2알파는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8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코사인은
사인 알파 써도 되고 코사인 알파 써도 되죠. 또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해도 돼요. 코사인 해봅시다. 책처럼. 그 다음 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계산하면 8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덧셈 정리를 기억을 하시고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서 아 분자는 이 탄젠트였고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제곱이었고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